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 이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제 그 광화문 앞에서 민주당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 호응도가 너무 떨어져서 집회 시간도 한 30분 정도 돼서 끝나버렸다고 하는군요. 이 집회 관련 이 스케치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올라가서 대신 발언했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만 발언을 하고 집회를 마친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보면은 민주당이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집회는 한 30분 정도 만에 끝났고 그 인원이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행사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기사에 든 사진 같은 걸 보니까 광화문 앞 그 동십자각 쪽에서 광화문 앞에까지 해서 정부종합청사 그 맞은편 있잖아요. 거기까지인데 대충 얼추 보면 뭐 많이 보면 10,000명, 뭐 10,000명. 근데 이 경찰의 비공식 추산은 9,000명입니다. 경찰의 추산은 9,000명인데 주최 측 추산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만 명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만 명. 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중에 80년대 그 락 음악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룹 퀸이라고. 영국의 유명 밴드 그룹 퀸. 그 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프레드 머큐리가 막 노래 부르고 뭐 이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청바지 입고 코수염 기르고 노래 부르는 그 가수 프레디 머큐리가 뭐 환호를 하면은 저쪽에 관중들이 또 막 같이 호응하는 거기가 윈블리, 런던의 윈블리 스타디움인데 거기에 다 모여서 그 혹시 그 동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축구장이죠, 축구장. 윈블리 축구장. 거기에 다 모인, 빽빽하게 모이면 몇 명이냐? 72,000명입니다. 72,000명. 72,000명에서 8만 명. 그런데 지금 광화문 앞에 그 몇 명 모여서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거 완전히 날조죠, 날조. 10만 명이 모이려면은 적어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축구장 가득 채우고 그 좌석도 가득 채우고 이래야 10만 명 될까 말까 한 그런 인원인데 광화문 앞에 거기 좀 모인 거 가지고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나 하는 걸 보니 지금 민주당이 이게 인기가 별로 없다. 이거 일반 대중들이 호응을 못 하죠. 지금 민주당 집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집회 자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인데, 사법 리스크 줄이는 방탄 집회인데 거기에 내가 왜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상식적인 겁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하죠. 지금 이 단체에서 매주 주말마다 그 동아면세점하고 그 어디죠? 서울시 의회 뭐 그 광화문 내거리 밑쪽으로 서울시청까지 거기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찹니다. 주말마다 사람이 찹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집회나 뭐 민노총 집회나 뭐 촛불행동 집회 같은 경우는 약간 동원됐다는 냄새가 나요. 예, 이게 동원됐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국본 관련 이런 집회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팝송 부르고 노래고 춤추고 이런 그러니까 집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말 집회가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미 목요일 금요일 저 민주당 그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깃발 가져오지 말고 파란색 옷 입지 마라. 파란색 점퍼 이런 건 민주당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옷 입고 오면 그게 몇 명인지 특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옷 입고 오지 마라. 깃발 가져오지 마라.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정도 외에는 크게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회 끝나면 바로 시민단체 집회와 같이 합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민주당 반응을 또 이렇게 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호응이 생각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커서 집회를 이어가긴 해야겠는데 방탄용 집회라는 여론의 문매가 따갑다.
강성 지지층에 따라다니는 특히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나 이런 뭐 민주당 내부의 급진 좌파 세력 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폭망하게 됩니다. 집회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국민들이 나도 저기 가서 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뭔가 좀 불쌍해 보인다. 뭔가 좀 초라해 보인다. 그리고 이게 정의의 편이다. 뭔가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지나가다가도 가서 잠시라도 서 있어주고 뭐 고함이라도 쳐줄 텐데 이재명 방탄 집회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지금 징역형 처해졌는데 당장 내일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징역형 받을 줄도 모르는데 왜 거기 가서 서 있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충청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벌써 4주째 주말마다 집회하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뭐 집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재판장이 감형해 줍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이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감형이 되냐고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은. 지역구 행사도 제대로 못한다. 또 전직 민주당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진보 진영만 거리에 나와서는 대통령을 끌어낼 수 없다. 중도 진보 성향 국민까지 거리에 나와야 탄핵이 되는데 여론이 무르익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여론이 무르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이 장애 집회가 원래 그 의석수가 적은 야당 세력이 벌이는 투쟁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 민주당만 170석이 있고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당 다 합치면은 190석 가까이 있는데 야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데 왜 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죠? 원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중앙일보 분석 기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 진영의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왜냐? 집권 여당이 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지식인 그룹의 진영화가 본격화되었다. 좌파가 세면 우파도 강성 우파가 나오게 돼 있죠. 대중이 이제 일반 대중이 더는 시민단체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연대의 중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연대가 중립적입니까? 민변이 중립적입니까? 참여연대 민변은 대표적인 좌파 단체의 브레인 역할을 하죠. 중립적이잖아요. 참여연대가 뭐라고 하면 좀 좌파구나. 민변 좌파구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집회는 예전보다 의미가 많이 쇠퇴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대 의석, 그러니까 민주당만 170석, 다 야권 합치면 192석인가 그렇잖아요. 거대 의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원만하게 여당과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거 동조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당장 내일 그 위정교사 선거 앞두고 이재명은 지금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에서 뭐 이런 말 한다잖아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이거 왜 이러시나?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정한다. 이건 어떤 반응이죠? 쫄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사법 정의 뭐 외치면서 재판부 성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훌륭한 법관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싶다고? 위증교사 사건에 또 징역형 나오면 이제 정치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겁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런 갈짓자는 이미 예견된 겁니다. 왜냐? 급진 강성 좌파 세력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건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말 집회, 민주당 주도의 주말 집회는 결국 폭망 집회로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